안녕하세요. 투영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페드의 시장 개입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월에 제가 미국 주식시장 조정을 암시하는 6가지 지표에 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6가지 지표 가운데 금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는 최근 주가 상승 배경이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리 방향은 페드의 정책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경험적으로 페드가 금리 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항상 금융시장이 불안한 국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페드가 개입할 조짐이 보인다면 이것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주식시장이 투기적인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그동안 저항선으로 인식되었던 1% 벽이 무너지면서 1.13%까지 상승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2차 저항선은 1.4%로 인식되고 있고요. 이를 돌파하면 2%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상승 과정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가운데 페드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드의 개입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페드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페드가 주식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 풀을 고갈시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시장을 사용하는 방법,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세 번째는 페드풋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패시브 투자를 장려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풀을 고갈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드는 은행 간 대출 금리인 FFR, Fed Fund Rate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미 국채를 사고 팝니다. 페드가 금리를 낮추고 싶으면 국채를 매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 가능 채권에 대한 공급을 줄여서 채권 가격이 비싸지게 됩니다. 당연히 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대부분은 단기 FFR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기 채권을 매수하고 매도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은행 시스템 내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자산 매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FFR이 아닌 다양한 만기에 걸쳐서 금리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개 시장 조작인 QE는 채권 공급을 줄이고 채권 가격을 상승시켜서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산 시장을 커다란 수영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물이 깊이가 깊은 것은 대부분 리스크 선호 성향의 투자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의 깊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페드가 커다란 양동이를 가져와서 수영장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물을 퍼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수영장 깊이는 물의 깊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수영장 물의 깊이는 낮아지고 결국에는 수영을 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물의 깊이가 낮은 곳에서는 효과가 더욱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물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겉모습과 상관없이 깊은 곳의 수위는 물을 퍼내는 양만큼 낮아질 것입니다. 물의 깊이가 낮은 곳에서는 낮은 곳에서 수영하는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점차적으로 깊은 곳으로 한 발짝 두 발짝씩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은 초단기 국채에서
단기 회사차나 또는 그 모기지로 옮겨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투자자들이 더 많은 리스크를 취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데 결국 모든 투자자들이 더욱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의 양이 적다는 것은 투자 가능 자산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급이 적을수록 동일한 수요가 가격을 더 높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이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즉 대출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페드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한 가지는 금융시장 환경, 다시 말씀드려서 파이낸셜 컨디션을 완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들의 자금주들을 용이하게 해서 부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과로는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두 가지 그래프는 대출 조건을 설명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대출 환경에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미국 금융 환경은 25년 만에 가장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연이어 갱신했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도 이와 다르진 않습니다. 최근에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시점에 코스피가 급등했던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풍부해진 대출 상황은 투기 세력과 트레이더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위험자산 보유를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의 상당 부분은 레포, 즉 환매조건부 채권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레포는 자산과 연계된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해서 자금을 빌리고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자산을 매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원금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페드는 2009년, 19년 가을부터 적극적으로 레포 시장에 개입해서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대출 금리는 낮추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3월에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페드는 레포를 통해서 4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공급했습니다. 이런 자금 공급원으로 인해 자산 수요가 증가했고요. 물론 여기에는 주식도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페드 풋입니다. 풋의 의미는 풋옵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파블로프 개의 실험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페드의 정책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페드가 더 많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 할수록 금융시장 환경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입니다. 페드는 금융시장이 난관에 봉착할 때 정책 옵션을 논의한다는 식의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에 대응해 왔습니다. 페드의 구체적인 조치 또는 심지어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도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산 가격은 페드의 정책 행위만큼이나 하락이 멈춰지고 이에 따라서 자산 변동성은 감소합니다. 완화된 변동성은 더 많은 투자와 투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표준 편차로 표현되는 리스크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더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을 유발하게 되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드는 패시브 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입니다. 변동성 완화와 놀라운 수익률은 점차적으로 투자자들이 모멘텀과 패시브 전략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경제와 기업 이익을 전망하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액티브 투자자들은 모멘텀 주도의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거나 패시브 전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패시브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더욱더 자산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액티브 투자자들은 미래의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 최근과 같은 국면에서 액티브 투자자들은 그 차익 실현에 나서고 적합한 투자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그 패시브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자금 모두가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현금이 상승 국면에서는 그 언더퍼폼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그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에 근거해서 한 가지 인덱스에서 다른 인덱스로 옮겨갈 뿐입니다. 지난 10년간 액티브 투자에서 그 패시브 투자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시스템 전체적으로 현금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고 자산 매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결국 그 페드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페드의 그 간접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상승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페드가 지금까지 그 취해왔던 정책과는 달리 긴축과 관련된 그 개입에 나설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그 변수로는 10년 만기 그 금리 추이를 주시해야 됩니다.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년 만기 그 금리가 1.4%에 도달한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2%는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이는 그 시중의 유동성이 고갈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페드 관계자들이 긴축에 관련된 발언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 올해 이번 달 21일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최근에 그 FOMC 관계자들의 그 발언에 비추어 보면 1월 20일에 열릴 그 회의에서 이와 유사한 그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1월 21일 FOMC 그 회의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강세장에서는 고점을 섣불리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후를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그 미국 시장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그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